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난 여름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였고 트럼프가 어렵게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나 트럼프나 같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가까운 친척들을 이용해 미국을 대규모 전쟁으로 몰아넣는 시나리오를 꾸몄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쉽게 조종당하고 국가기관이 저항하거나 상황을 묵인하기보다는 그에게 복종한다면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서게 됩니다.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핵 버튼이 위험한 미치광이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이란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보장할 것이라고 트럼프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도 쉽거나 빠른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던 항공모함 한 척에 대한 사보타주 사건 또한 해군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해당 함정은 작전 목표가 완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작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핵심 임무는 이란에 대한 후속 공격을 위한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참모진의 계산에 따르면 험준한 지형, 많은 인구, 그리고 저항 의지가 강한 이란을 고려할 때 지상작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명의 병력과 이라크에서 연합군이 투입한 무기보다 몇 배나 많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병력과 탄약을 최소 6개월 동안 이란 인접국에 비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포기됐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이 문서들이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작전을 떠올리는데 당시 승리는 오로지 공군력에 의해서만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를 이란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나라 모두 공격 당시 이미 내전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던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외부 공격으로는 이란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공모해 자국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트럼프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시작한 것인지 미국은 기본적인 분석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인지 특이합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인공지능, 특히 팔란티어나 엔트로픽이 예측했다는 황당한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은 30년 동안 전쟁의 자동화를 꿈꿔왔습니다. 실전 투입 전에는 항상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데 매번 비대칭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적에게 자동화된 군대가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종교심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말은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뉴욕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트럼프는 전쟁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터커 칼슨이 마이클 헛거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슨은 헛거비의 속내를 파헤쳐 시오니스트들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전 지역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헤그세스의 근육질 몸을 뒤덮은 수많은 문신들은 그가 스스로를 십자군 전사로 여기며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의 화려한 복음주의 기도회가 펼쳐집니다. 모인 군중들은 마치 그가 성인이라도 되는 양 그를 만지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 시스템은 마치 암처럼 서서히 미국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유기체를 갉아먹지만 결국에는 함께 소멸합니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금융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왔지만,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사임하는 2026년 5월에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시스템을 질서정연하게 해체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0년대 위기 이후 브레튼 우드 체제는 자메이카식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재편의 핵심 요소는 달러를 금에서 분리하고 석유에 비공식적으로 연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위기 동안 휘발유 가격은 9배나 폭등했지만, 중동 군주국들은 결국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석유가스 시설 폭발, 그리고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생산 중단은 바로 이 자메이카식 체제를 빠르게 파괴할 것이며 버팀목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는 주로 동남아시아, 극동, 유럽연합, 영국으로 공급됩니다. 이 모든 지역은 연료와 비료 생산, 원자재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폭등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그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좀비 경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견뎌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공화당이 연말까지 상하 양원을 모두 잃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당선 첫날부터 명백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올해 중간선거 전에 인위적으로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붕괴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거나 암살당하더라도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이러한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모두가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칼슨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결정에 극도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